시작.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금투세 논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예. 일단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인데요. 내용이 뭔가요? 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물린다는 이제 핑계를 내고 네. 사모펀드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예.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 원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양부구역이잖아요. 양의 머리를 내고 뒤로 늑대가 예. 있는. 예. 지금 뭐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요? 예, 핵심은 이제 사모펀드의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건 이제 주식, 증권, 채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물리겠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1그룹이 국내 주식. 예, 2그룹은 이제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단 0.1%도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 다 2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단 0.1%라도 있으면 다 2그룹으로 포함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MMF 같은 경우에 이제 MMF가 이제 단기 채권 투자해서 이제 수익 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이제 예금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MMF의 경우에도 이제 금리가 급등한다든지 아니면 MMF에 들어가 있는 이제 채권 같은 것들이 파산한다든지 하면 이제 손해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이 금투세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주식 투자자만 해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400만 주식 투자자가 해당이 아니고 2천만 이제 금융자산, 예금 외에 다양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 다 해당이 되고 주로 받는 소득 공제는 5천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 네. 예, 그렇고요. 그러면 그냥 전부 다 그냥 세금이 그렇습니다. 예, 2천만 명이 해당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테일은 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투세를 지금 만든 게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예.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걸 만들고 지지하고 있는 거죠? 사모펀드 쪽에 로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다른 관점이시네. 사모펀드의 로비라고 하면 사모펀드 그럼 어느 나라 펀드예요 이게? 사모펀드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펀드 중에서 이제 공펀드, 사모펀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모펀드는 이제 부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이제 펀드고요. 네네. 그 펀드로부터 이제 로비를 받아서 이제 진행했던 게 바로 금투세입니다. 그 금투세 도입해 갖고 소득 있는 곳에 가세하고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아무런 이제 관심이 없었던 얘기고요. 이제 사모펀드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국민들이 사모펀드 세금 절반으로 줄여주는 세법을 이번에 통과시키겠습니다 하면 아무도 찬성을 안 할 테니까. 부자.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도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명목을 내세운 거고 실제로는 사모펀드 세금을 이제 절반으로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 지금 금투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모펀드 세율은 얼마가 낮아지는 건가요? 49.5%에서 이제 22%나 27.5%. 예, 금액에 따라 다르죠. 이제 3억 이상이 되면은 27.5%. 쉽게 50%가 깎이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금투세가 시행된 대만의 경우는 증권시장이 많이 몰락했다. 그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나요? 대만의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금투세를 좀 급하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여론 수렴 과정 같은 거 없이 좀 긴급하게 좀 우리 금융 실명제법 도입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그 도입 한 달 만에 종합주가지수가 40%가 폭락을 했고 한 달 만에 40%가 폭락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80%가 줄었습니다. 아니 그럼 80%가 다 어디로 떠난 건가요? 주식 안 하는 거죠. 다 때려치는 거죠. 더러워서 때려치는 거죠. 그 때려친 자금이 80%의 자금이 어디로 갔어요? 주식 안 하고 그냥 예금이나 했든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그렇게 있겠죠. 외국으로 지금 그때는 대만의 경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해외 자산도 투자 가능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부동산, 예금, 뭐 해외자산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압승하는 골무리부터 해서 지금 실제로 국내 증시에서는 자금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이제 일부는 미국 시장, 미국 증권 시장, 일부 많은 부분은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갔고 실제로 이제 4월 이후에 보면은 지금 강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강벨트 쪽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자금들 때문에 아 저는 그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부동산이 폭락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폭락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며칠은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네. 금투세 때문에. 아 그래요? 금투세 때문에 폭락한다면서요? 아니 그건 주식 시장 얘기고요. 이제 주식으로 갈 돈이 부동산으로 가니까. 부동산으로? 예, 부동산이 지금 폭등한 거고.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반면에 이제 그 저기 총선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 당장 그렇게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폭락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폭락했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폭락해 있는 겁니다. 몇 프로나? 지금 이제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이제 증시가 코스닥 시장인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제 그 총선 무렵에 900포인트 하다가 지금 대략 한 750포인트 하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예. 이 기간 동안에 네네. 전 세계 증시는 다 엄청나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예. 코스닥만 떨어지거든요. 우리 세계 증시 보통 이제 증시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동조화되는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유독 남들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갔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이제 900포인트 하던 게 750포인트니까 대략 한 20%, 15% 이상 20% 정도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영향이 금수세다.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자 막 주식장 올리고자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예, 민주당이 지금 증권 시장을 박살내고 있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그 금투세 관련해 갖고 그 이제 이 강행해야 된다. 이제 앞장서고 있는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도 재산 신고 한번 보면은 재산이 전 재산이 9억 정도 되는데 그 9억이 일산의 아파트에 몰빵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상품 이런 것들을 띄워올리기 위해 갖고 지금 이미 금투세를 도입해서 증권시장 박살내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올리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산층은 박살을 내면서 사모펀드는 사실 국제 사모펀드고 뭐 상관이 없잖아요. 부자들과 뭐 중국 자금이 들어왔다고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모펀드 세금 감면해주고 부동산 폭등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누군가가 떠오르는데 중국 자금들이라든가 그런 걸 부자를 민주당 앞잡이가 바로 그런 진성준 그 뒤에는 이제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친중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더불어민주당이건 국힘당이건 다 그 친중파의 그 마수가 다 뻗쳐 있을 건데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네이버 포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박준현 작가님께서는 그런 어떤 진성준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소리고요. 특검하려면 보통 아시길 텐데 특검 검찰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데 이제 검찰이 잘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제 특검법 얘기하는 거죠. 검찰이 해야죠. 검찰이. 사실 그러라고 윤석열 대통령 몇 번 준 건데 그 칼을 안 믿으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을 이제 임명하셨는데 이원석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한동훈가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임기가 9월 10일 정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새롭게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되시면 그분이 이제 이런 문제들 사모펀드 관련된 모든 문제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제대로 좀 이제 검찰권을 행사하셔갖고 이런 비리를 다 파헤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의 말을 안 들은 한동훈, 이원석은 이런 사람들은 다 친중파라고 봐도 될까요? 진성준 의원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사실은 이 친중파라고 뭐 장인어른 다 이렇게 다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작가님이 굉장히 용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감하게 얘기하지만 이제 한동훈을 건드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제 뺄게요. 빼는 걸로. 네. 요즘 저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페이지에 작성하고 계시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작전상. 그럼 민주당에서도 좀 갈리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그렇죠. 이재명 쪽하고 친문 쪽하고. 그럼 이재명은 금투세에 대해서 유예하고 싶은. 그렇죠. 그 이해찬 문재인 쪽은 밀고 나가고 싶은. 그렇죠. 그럼 그쪽이 완전히 친중파네요. 그렇구나. 그게 이제 보면 그 천화동인 그 1호가 그렇죠. 처음에 그게 이제 지난 1,100억 정도 이제 그 수익을 획득한 사모펀드인데 그 천화동인에 이제 그 이사로 등재돼 있던 사람이 그 이화영 지사, 이화영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의 이제 핵심 측근을 보좌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 자체가 처음부터 그 천화동인 이제 1호, 2호, 3호, 4호, 5호, 7호 이러면서 1호가 이해찬 몫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네요. 그 얘기가 2021년 이때 이제 검찰 조사 처음에 나오고 할 때 그때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묻혔죠. 21년은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아마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름들 자체가 좀 중국적이잖아요. 천화동이 내려가지고. 합천대유. 다 중국. 우리나라는 이렇게 네 글자도 안 쓰잖아요. 원아시아 펀드. 원아시아 펀드. 다 중국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는 펀드들 이름들이죠. 그 이름들이 있는 거기가 다 사모펀드라는 거예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이제 좀 시계서 중에 천화동 1호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1,200억 원의 이제 수익이 났는데 이게 이제 금투세가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그 세금을 반 내던 거를 그게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600억 세금 낼 거를 300억만 내고 바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네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1,200억 벌어 갖고 원래는 이제 600억 세금 내고 600억 갖고 가야 될 거를 이거 통과되면 300억만 내고 900억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쪽에서 이걸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그 국민들의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한결같이 친문 쪽이에요. 진성준도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당 쪽 사람들도 그렇죠. 조국당이 뭐 누구더라? 뭐 조국당 가운데서 뭐 그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고민정. 그다음에 진성준 마찬가지. 다 친문이에요.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친문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방송국 중에서는 이제 JTBC가 제일 앞장서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투세 통과시켜야 된다는. JTBC도 잘 아시듯이 이제 거기 저기 뭐죠? 손석희 홍석현이 이제 뭐 여시제의 핵심 그렇죠. 여시제가 중국하고 깊게 관련돼 있고 한샘. 한샘이 이제 지분 파는 데가 사모펀드고. 한샘이 원래 대주주가 이제 지분 팔 때 이제 지분 넘기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파셨죠. 팔 때 그 사모펀드가 인수했죠. 사모펀드 그게 중국 사모펀드죠. 중국 사모펀드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중국계라고 신뢰난 거. 사모펀드고요. 그때 매수할 때 프리미엄 왕창 얹어갖고 아주 비싸게 사갔어요. 그 다음에 그 사갔던 그분 이제 팔았던 그분이 최 회장님이 이제 그 여시제의 후속 그 단체 거기에다가 엄청난 자금을 출자해줬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출자하기 위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잖아요. 애초에 여기에 출자할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사모펀드가 그 최 회장의 지분을 시세보다 높게 사주고 그 높게 사준 그 부분을 출자해서 하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시제가 이제 친중 단체로 너무나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탈바꿈을 하기 위한 자금을 피우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한샘도 중국에서 돈 벌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그렇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이제 금투세로 이렇게 선동격서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쪽을 사실 원하는 그런 거죠.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8.15 광복절을 날 민주당 앞에서 소액 투자하자. 2,000명이 금투세 폐지 촛불 집회를 열고 민심이 들끓었는데도
악과 금투세를 민주당은 왜 포기하지 못하는가? 이건 이제 사모펀드. 돈 받았으니까. 돈 받았으니까. 예, 돈값에 되겠죠. 로비 당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금투세 시행에 대한 민주당의 명분, 국민을 속이는 명분은 세수가 는다고 예. 얼마나 늘어요? 안 납니다. 줍니다. 그러니까 1.5조 정도가 1.3조, 1.3조 는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입장에서 볼 때 7조 정도가 줄어든다고? 총 13조가 줍니다. 어디서 줄어든다? 거래세가 5조 원이 줄고요. 거래세. 예, 사모펀드들이 증권거래세인가? 증권거래세입니다. 네. 예, 증권거래세 5조 원이 줄고 사모펀드들 이제 그 종합소득세 이제 사모펀드 수익자들이 종합소득세 내는 거를 이게 절반으로 줄여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대략 추산해 보면 8조 원 정도. 8조 원. 예, 그러면 합해서 13조. 예.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는 목적인 건데 명백하게. 예. 그러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손동건 의원이 금투세를 주가가 폭락하면 민주당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예. 이것도 또 선동이겠죠? 예, 이런 얘기하고 지나면 사람들은 다 까먹겠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도 가서 이제 저기 뭐죠 책임지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지르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장관이 임명됐던 당시에 처음에 운동학원하고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운동학원과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렇죠. 아직도 기부 안 했죠? 예, 기부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도 이제 구글을 보면은 이제 떳떳하게 예, 아무 얘기 안 하고 국회의원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쉽게 하죠.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예. 민족이죠? 예. 계속 끼워줘야 예, 돼요. 예, 계속 이제 리마인드 해갖고 네. 자꾸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아마 민주당이 책임진다고 책임진다며 이러면 누가 속을 해? 이렇게 네, 말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악법으로 인한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한 번도 사실 없습니다. 아니 그 재성준이 그때 저기 부동산 상법 통과 시킬 때 이제 이거 본 문제 많다라고 했을 때 이거 부작용 생기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진성준이 또 진성준이 그 얘기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국회를 하잖아요. 정치위원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아니요, 이게 국민 탓이 아니라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안 뽑았죠, 사실은. 안 뽑았는데 사실은. 그 부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0년 6월 30일 금투세 개인 독박과세 문제점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현재 금투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애매한 입장이죠. 애매 뭐 예. 당내 지금 역학관계가 되게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복잡하죠.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좀 폐지나 유예나 하여튼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폐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폐지나 유예는 이제 워딩의 문제지 실질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영향력은 좀 다르잖아요. 유예시킨 것과 폐지한 것과. 유예시킨다고 하는 게 이제 뭐랄까 재설계를 목적으로 두는 유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법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알아차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2년 지나서 지금 현재 이 잘못된 법을 다시 통과시킨다는 게 아니고 2년은 시간을 두고 그 2년 동안에 여기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갖고 다시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유예를 해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폐지 쪽으로 바닥을 잡을 거기 때문에 혹은 이제 고쳐서 이제 다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 법은 현재 금투세법하고는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행 금투세법은 유예든지 폐지든지 그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에 이제 시행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금투세를 구체적으로 민주당에도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 발의했고 누가 지지하고 있나요? 이해찬 쪽에서 이제 한 거고요. 그럼 문재인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반대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처음에 법안이 발의되는 그 과정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2019년에 이해찬이 이제 금투세 금투협회,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이제 속해 있는 협회가 금투협회거든요. 금투협회장하고 이제 만나갖고 이제 소원 수리한 거죠.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금투세법 이걸 만들어갖고 이제 정부에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정부 쪽 입장은 강력한 반대였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강력한 반대. 강력 반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돼갖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민주당에서 이제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문재인 행정부가 밀린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통과된 거고요. 다음날 통과된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 이거 통과되면은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겨갖고 나한테 이제 책임이 돌아올 텐데. 그래서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준 거죠. 내 임기 끝나고 하라고. 2022년도에 자기 임기 끝나고 시행되게끔 통과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다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가고 친구는 다 퇴장했네요 지금. 그죠? 이재명 저기 당 대표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빅동을 싸놓고 가는 것을 2022년에 이제 2023년 통과되기 전에 2022년 12월달에 이제 우리 한토니 정의진 대표님이 이제 많이 좀 또 활동을 하셨고 그때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 합의해서 2년 다시 연장을 2022년도에 말에 그래서 연장이 된 거고요. 25년에 와서 이제 지금 다시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22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었고 이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재명 쪽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차기 대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을 크게 건드리는 건 난 안 하고 싶은데, 그죠? 근데 민주당 쪽에 이제 비명 쪽, 반명 쪽 같은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 선거 내가 나가는 게 아니니까. 대선이 지금 2027년도인가요? 7년이니까 그건 내 할 거 아니고. 3년 남았는데. 우리는 이제 정치 자금이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좀 갈등이 좀 많이 나고. 하여튼 역학한 게 많이 있네요. 예. 자, 우리나라 주식 거래세가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지금 0.23 하다 0.25%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5년이 되면은 0.15%까지 떨어지고요. 올해가 막 0.2인가 0.18인가 하여튼 그 정도 0.2%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 거래세 총 세수가 얼마예요? 그거는 이제 증권 거래가 이제 얼마나 활발하게 되는가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가장 장 좋았던 적이 이제 2021년 장이 되게 좋았는데 그때 한 해의 세수가 한 14조 원 정도 됐었고요. 증권 거래세가. 작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대략 한 8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예,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등락 이제 안 좋으면은 거래세는 좋으면 많이落치고 안 좋으면 줄어들고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해 들어갔고 지금 이제 정치가 침체에 빠지고 거래가 안 되고 이러면서 지금 거래세 자체가 또 많이 줄었거든요. 희한하네요.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주식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금투세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여의도가 이제 잘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제 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금투세가요? 여의도 전체가 그렇고요. 그 금투세도 그 중에 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모펀드. 그래요? 예. 결국은 사모펀드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뭐랄까 주인이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우리가 이제 흔히 인식하듯이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제 당연히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돼야지 이제 나는데 지금 현재 최고 부자는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입니다.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고요. 사모펀드예요? 예. 얼마나 이 사모펀드한테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라고 밀어줬으면 사모펀드 회장이 이재용 회장보다 재산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는 그 기업주보다 돈놀이하는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부자들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거고요. 쉽게 돈 벌 수 있으니까 이제 어렵게 돈 벌어야 되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이제 공장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걸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을 할 이유가 없죠. 골치 아파 죽겠는데. 한행 컴퍼니를 하나 만들었고 그걸로 돈 막상 벌는 거니까. 그러면은 기업적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 정신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정책이네. 그럼 사모펀드에는 그럼 국제 자금도 다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도 다 개정을 해줬겠네요. 그렇죠. 그 법 개정해주는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들인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부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뭐 사업을 크게 일으켜갖고 이제 우리 기업을 더 키워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기보다는 상품도 하나 잘 만들어갖고 투자 기업 만들어서 개인에서 벗어나서 예, 투자 기업 예, 만들어 예, 법인 하나 만들어서 돈 예, 벌자. 지금 재벌 그룹들 회장들 중에서 뭐 이제 그 사모펀드 하나 안 갖고 사모펀드 운용하는 운용사 하나 안 갖고 있는 회사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거를 다 가족 회사 형태로 만들어갖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이제 그분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뺄 때 50% 세금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으로 줄이기 줄이자. 위해서 금투세는 예. 금투세는 허울일 뿐이고 네. 실제 목적은 그분들의 세금을 반으로 깎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금투세법 안에 사모펀드 그 세금을 줄이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투세와 사모펀드 줄이는 그 연결 부분이 뭐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네. 이제 이게 세법 체계가 우리나라 이제 세금 체계가 이제 네. 종합과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분리과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네. 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종합소득은 뭐냐면 이제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모두 종합해갖고 네. 이제 이게 이사 부배 근기 이래갖고 이제 이자소득, 이 사업소득, 이사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네. 6가지 소득을 다 합쳐갖고 네. 누진세율에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네.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이게 보통 제일 높은 세율이 지금 49.5%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이 사모펀드 이사부배 분기 종합소득 이 체계에 따라서 49.5% 내고 있던 거를 이 사모펀드에서 나오는 뭐 이자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서 금투세라고 별도로 분류과세를 합니다. 예, 분류과세를 하게 되면은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별도 세율 체계가 지금 22%, 27.5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9.5로 되어 있는 게 20이나 27.5%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 구조를 금투세를 항목을 종합과세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없어요.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다 노비가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나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을 이 분류과세로 해서 단일세율로 이렇게 이제 22, 27점 이렇게 단일세율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구분 분류가 돼서 이제 부자가 금투세 도입해서 세금이 주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겨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포함시켜 금투세 안에 포함시켜서 금투세를 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금투세 항목을 종합과세 항목으로 넣어서 과세를 해도 맞거든요. 예. 원래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분류과세라고 별도 빼갖고 이게 이제 딱 보면 인위적으로 이 사모펀드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설계를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설계를 그렇게 금투세 시행하면서 사모펀드는 세율을 깎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 목적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이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 종합소득 그러니까 누진과세가 적용되면 종합소득 그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금투세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누진세율 따라갖고 똑같은 1억을 벌어도 돈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1억 벌면은 49.5%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이 1억 투자해가지고 이제 1억 수익을 내면 10%만 내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공정과세잖아요. 과세 정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거꾸로 이런 겁니다. 이게 맨날 부자 과세다, 뭐 부자 감세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부자들을 위한 이거는 진짜 부자들을 위해서 만든 구조예요. 민주당이 이해찬이. 얘네들 진짜 국민들을 너무나 많이 속이는데 이거 국민들께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제가 열심히 알고 있습니다. 뭔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리고 금투세, 우리나라 주식거래세 7조 13조. 미국의 경우 주식도 국민자산이 70% 차지하고 우리나라 경우는 부동산이 70%인데요. 네, 이거 당연하게. 당연히 국민자산이 그러니까 집값이 높으면 좋은 사람은 집값 높아져서 좋은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밖에 없죠. 부자. 이제 집 갖고 있는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많이 올라도 내리면 상관없는 거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뭐랄까 뭐 저축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이러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출산 전력도 좀 좌파 정책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든 나라들의 이제 세제가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뭐랄까 세금을 많이 물리고, 그렇죠. 안정성. 예,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에브리바디 다 혜택한 거거든요. 기업이 활성화되니까. 그렇죠. 예, 기업은 더 좋은 싸게 이제 그 자금 조달이 가능한 네. 거고, 그 조달한 자금으로 공양해서 일자리 생기고 해서 예, 다 좋은 창출하고. 거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제 주식 쪽을 뭐랄까 인센티브를 주고 부동산 쪽을 이제 페널티를 줘야지 이 정책이 맞는 건데. 그게 공정. 예, 지금 국민정이 어떤 얘기하냐면 금투세는 통과시키고 종합부동산세는 없애지 않습니까? 아주 중국 부자들 좋게 만드는 거네요. 이거는 진짜. 대놓고 야야 주식하지 말고 부동산 해.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이 부동산 살 돈 안 되잖아 너. 그러면 때려치고 공책만큼 써 이런 얘기야. 얘네들이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국민을 속이면서 그렇죠. 예, 후원 비슷한 저기 뭐 양두구육의 전형. 양두구육의 전형. 예. 그리고 자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왜 선진국형으로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MSCI 선진국 지수라고 지수가 있습니다. 이제 MSCI. 거기 포함된 나라들 증시가 이제 선진국 증시다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개발도상국 지수가 있어요. MSCI 개도국 지수. 우리는 MSCI 개도국 지수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예, 선진국 아닙니다. 증시는 중진국. 중진국에서 할까요? 예, 개도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예.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개발도상국이 될까요? 우리가 금융이 후진적인 거죠. 산업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이 후진적이다. 금융시장 전체가 후진적인 거죠. 금융산업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이 산업하고 금융하고 봤을 때 산업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는 이제 이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반면에 금융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제 관치금융의 폐해고요. 예, 관치금융이 오래 기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카르텔입니다. 이익 카르텔 예. 이렇게 사모펀드 카르텔. 예, 뭐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여의도 전반에 되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카르텔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제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결국 그 여의도의 이익 카르텔이라는 건 정치권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치계에 예. 이루어져야 주로 민주당하고 연계돼 있어요. 주로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산업자본 쪽이 전통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정치 자금주 역할을 했다고 하면 금융자본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의 정치 자금주 역할을 거예요. 그 싸움이구나. 예, 이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그 무렵부터 형성된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여의도에서 이제 특히 증권 쪽에서 이제 좀 나름 이름 있는 이런 쪽은 다 대표들이 회장들이 다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여의도의 대표적인 금융회사가 전라도. 예, 전라도 사람들. 그럼 김대중 지지 세력? 그런 겁니다. 예, 다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다 크게 육성을 했던, 크게 커졌던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의 미래에셋 박현주. 예, 박현주가 전라도 어디더라 하여튼 뭐 전라도 광주가 하여튼 그쪽. 우리는 김대중. 그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이제 거기가 동원증권, 동원산업 출신이거든요. 김재철. 예. 그 사람들이 다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김대중이 확실하게 밀어줬네요. 예. 사실 눈에 잘 안 보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관련해갖고 이제 카르텔 같은 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항상 터지면 관련자들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에요, 주로. 근데 이번에 이재명 쪽에서 전라도가 다 배제가 됐잖아요. 예. 전라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지지할까요? 다 배제가 됐는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대신 정부도 있고. 예, 대신 정부도 전라도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다 여의도에서는 이제 임원회의하면 다 전라도 말로 해요. 전라도 사투리를 해요, 다. 그렇구나. 자, 그 민주당이 말하는 선진국 모두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금투세 환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른 세금 체계하고의 이제 이게 금투세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 생각할 수는 없고요. 대개의 경우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세금 체계가 네. 내가 얼마만큼 벌었습니다 하고 국세청에 자기가 자신 신고해서 네. 세금을 내는 체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신고 납부 체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랄까 이제 기업에서 월급 줄 때 세금 미리 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가서 이자 받을 때 은행에서 세금 이자 소득세 떼고, 네. 그래서 이제 원천 징수를 미리 해놨다가 네. 그 기관이나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세금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천 징수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천 징수 체계로 되어 있는 데는 거래세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 체계에서는 지금 금투세가 올리는 쪽. 그래서 신고 납부 체계에 있는 그런 이제 선진적인 그 과세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개가 금투세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좀 후진적인 원천징수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개 다 거래세 체계로 그렇게 되죠. 체계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후진적인데 후진적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선진적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행정부도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네. 힘으로 밀어붙였고, 아. 힘에 이제 힘에 밀려갖고 통과는 시켜줄 때 네. 일단 2년 좀 시키고 이해하고 내선권 끝나는 예 끝나면 안 되네. 얍삽하네. 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짝이 안 맞는 우리나라 후진국형인데 선진국적인 그 금투세를 로비에 의해서 예, 공산이 되고 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주식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이 후진국적인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투명하지 않은 거? 뭐 그런 것도 해서 뭐 다양하게 딱히 다양하게 구신적인 불투명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거에 휘둘리는 거. 그런 것도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 금투세 시행으로 불만을 느낀 자금주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면 부동산을 쏠리고 있는 부동산 폭등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지요? 나가기 지금 다 나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있어요? 뭐 그런 보고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제가 안 찾아봐갖고 보고서 있습니다. 좌파 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3분의 1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주식거래세는 몇 프로인가요? 거래할 때마다 이제 지금 아까 0.2% 정도 내고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0.15%까지 이제 떨어질 예정이고요. 대략 0.15%면은 이제 거래세로 봐서 이제 글로벌 평균 수준입니다.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네요. 예. 여기다가 지금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20이나 27.5% 내라고 하니 이러면은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 민주당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무력화시키는 질문인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조차도 한 30%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주식거래세는 거의 100%라는. 아니 저 누구야 그 문재인 지금 그 대통령 연금 받고 있거든요. 그 비과세예요. 아, 비과세. 예. 연금. 아니 너네 대통령 그 세금부터 내라 그래라. 그 다음에 얘기하자. 그 경험까지 합하고 얼마 받고 있죠? 네, 모르겠어요. 난 그것까지 연금 받는 걸 왜 비과세를 받냐고. 지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연금 다 세금 내요. 연금소득세 낸단 말입니다. 그러게 맞아요. 왜 특별 대우하고 있죠? 예. 아니, 쥐는 씨발 세금 안 내고 비과세 처받으면서 무슨 소득 있는 곳 세금 있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대통령 그만두기 전에 셀프 비과세로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팩트식 해봤는데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은 그랬다는데 아니 내야죠. 그렇죠. 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블로그 발언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건 제가 일일이 이소영 블로그 발언 제가 확인하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현재 소액 주주들의 숫자는 아까 1,400만 명. 이제 금투세 해당되지 않는 2천만 명입니다. 금투세 해당. 왜 2천만 원을? 그러니까 1,400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신 분들만 그렇고요. 네. 이제 국내 주식은 이제 ETF 같은 이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해외 주식 투자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MMF, CMA 이런 것도 채권 이런 것들도 다 금투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2천만 명이에요. 이거 다 포함하면 1,400만은 그냥 주식 단순하게 주식만. 주식만.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주식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합치면 2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숫자.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2,000명의 정치적 성향은 좀 어때요? 뭐 반반 아닐까요? 중도? 반반이 반반. 아니 그러면서 그 주식을 투자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거 가능하죠. 예. 어떻게 이재명 지지요? 예. 저는 주식만이 이제 모든 그 저기 정치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당권을 좀 잡게 되면 주식은 폭락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금수세가 중요한 거죠. 아니 기업을 밀진 않죠. 막 그거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세 시장의 이 소액 투자자들이 모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모두 손을 보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면 그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떤? 전반에 걸쳐서 재앙적인 타입. 그럼 중산층 몰락이죠. 그렇죠. 예. 나는 경제 전체가 예. 작살납니다, 진짜. 중산층 몰락이라고 봐요. 아까 사업받는 부자들, 그렇죠. 부자들 소수의 부자들만 이제 살고. 이득을 챙기고 네.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0.1%만 이득을 챙기고 네. 99.9%는 다 같이 파멸하는 거죠. 음. 0.1%를 세금 절반을 주기 위해 갖고 나머지 99.9%가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찬은 왜 밀고 있을까요? 참. 똑똑해서 그렇죠. 돈 받아서. 직고도 좀 이거는 이완용보다 더 나쁘다고 했는데. 예예예. 이한용 제가 알죠. 이한용 한 100배 더 나쁘다고. 아니 이런 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예. 자, 만약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그로 인해 증가될 세수 1.5조에 대한 대안 제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래세가 5조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당장 거래 활성화돼 갖고 예.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그 버블 터지고 나면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네. 해서 많은 분들이 증시에 참여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래세가 14조까지 거쳤단 말이에요. 아 그때가 최대였군요. 예. 그 전에는 거래세가 한 해 5조, 6조 거치던 세금이었어요. 8조가 는 거잖아요. 네네. 8조가 왜 늘었죠? 세금 새로 세금을 새로 도입해서 늘었나요? 세율을 올려서 늘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거래가 활발해서 는 거예요. 그때 그럼 동학개미 운동이요? 예. 그 명분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도 이제 주식시장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자. 우리도 예. 주식 투자해서 우리도 부자가 되자. 되보자. 예. 그때 많이 유행했던 말이 이제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 네. 투자로. 그래서 이제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국내 시장에 국내적 시장에 대거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 거래세 수가 8조 원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증시를 활성화시키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개인 투자자들 우대를 해주면 네. 그러면 세금은 자연스럽게 느는 겁니다. 네. 지금 금투세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 기사대기를 막 쳐갈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짜증 내면서 다 떠나는 바람에 지금 올해 당장 거래세 수가 5조 원이 지금 줄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법인세 얘기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네. 법인세 세금을 50% 올리면 그러면 법인세 많이 거치나요? 아닙니다. 법인들이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요. 예. 네. 그래서 50% 60% 올려봐야 세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세율을 법인세를 오히려 낮춰주면 네. 법인들이 한국에다가 돌아와서 투자하고 그래서 법인세가 늘고 세율은 줄였는데 세금 늘고 그걸 쓴다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인세만 넣는 게 아니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소득세도 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옆에 이제 가게 가서 밥 사 먹고 할 테니까 그 옆에 장사하지 앉아갖고 사업 소득세도 늘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발목 다 잡고 있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소액주주들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냔 말이죠. 그거 잘 몰랐으면 좋죠. 그렇죠. 예, 잘 몰랐으면 이거를 알지. 예. 그럼 만약에 2020년도에 그런 동학개미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그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도 사실은 소액주주들한테 그 애국기업 주식을 사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민주당을 지지하지 말고 예.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이건 빼겠습니다. 근데 사실이 그러니까. 예. 자, 주식 거래세는 오히려 인하하려고 하나요? 예, 주식 거래세는 계속해서 인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0.15%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율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호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개인 투자자들을 우대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에서 거래세 보면 되게 많이 높게 해갖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부를 일궈라.
네. 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0.15%로 지금 낮추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네. 여기다가 금투세를 도입해버리니까 지금 이 취지도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고 시장은 작살나고 세금은 안 고치고 뭐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것을 전반적으로 국민 속이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현행 종목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예. 민주당이 외국인 눈치 봐서 식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시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예. 그리고 금투세 유예보다는 완전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 이것도 다 넘어가시고 아까 쭉 다 말씀드렸던 거고 잠깐만요. 그리고 예. 현재 내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 선언만으로도 우리나라 주시장 끼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지금도 다 빠져나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이런 거 다 한 것 같고요. 네. 예, 뒤에 하시죠. 네. 예. 뒤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회피의 방법은 부동산, 해외 자동차 이것도 했고요. 예. 법인 설립 얘기를 좀 하시죠. 예. 그 법인 설립을 하면 네. 투자용 법인 설립을 하면 금투세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금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 법인은요? 예. 법인 기관. 예, 법인 기관 외국인은 예. 특히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용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고요. 네. 법인 설립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이나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방 나오죠. 금방 나오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의도에서는 PB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컨설팅. 투자용 법인을 만들려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한 개인 투자자하고 통화해서 네. 법인 만드세요. 예, 법인 만드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러면 개미들만 바보네. 법인 안 만드는 개미만 그렇죠. 예,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아. 법인 만들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